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꼬박 6년이 된 여자입니다. 현재는 두 돌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까지 총 5명이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집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보기 드물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저더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이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랑이 많이 고픈 사람이어서 이렇게 사랑받고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사연이 있고 현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의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친정도 나름 부유하고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다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교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그러질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게다가 집에 가면 엄마가 입원해서 없거나 퇴원해서 집에 있어도 늘 침대에 누워 약 기운에 잠이 들어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였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제주도에 살고 계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픈 후로는 거의 저희 집에 계셨고 외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엄마는 할머니가 어렵게 가진 귀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도 당신이 먼저 가야지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내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셨어요.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제발 나만 두고 떠나지 마. 어? 부탁이야. 라고 울면서 말하는 것도 봤는데 저 역시 당장 엄마가 사라질 것 같아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유독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괜찮다고 엄마 금방 나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죠. 어쩌면 저희 엄마는 당신이 낫지 못한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의 말 대신 혜정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한테 해줘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엄마가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 라며 늘 입에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어린 마음에 엄마의 그런 말들이 저에겐 버거웠어요. 미안해하지 말고 얼른 다른 엄마들처럼 건강해져서 학교 교문에 마중도 나오고 참관 수업에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게 하고 오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통증에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에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아프지 마요. 라고 엄마를 위로했는데요. 그러면 엄마는 제 말에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하셨죠. 아마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친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저희 아빠가 당시 무슨 사업을 외갓집에서 지원받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끝이 났고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가지 말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아빠는 1년도 되지 않아 저에게 새엄마라며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러니 외할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희 아빠와 멱살까지 잡으며 실랑이를 하셨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혜정이도 엄마가 필요해요. 장모님이 혜정이 엄마가 될 순 없잖아요. 라며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저는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외갓집에서 저희 아빠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돈줄을 끊어버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갑자기 1살 아래인 여동생이 생겼는데 말이 동생이지 동생은 저희 집에 온 그날부터 자기가 원래 이 집 딸인 듯 행세를 했죠. 제 방도 뺏어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싸고 좋은 건 몽땅 자기 거라며 가져갔는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너는 언니인데 동생한테 양보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라며 동생 편을 들었고, 게다가 아빠의 재혼과 함께 아빠의 사업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는데 아빠의 돈을 보고 재혼했던 새엄마는 그날 이후 아빠까지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새엄마는 아빠에게 사기 결혼이라는 등 아빠를 못살게 굴었는데 아빠는 바보처럼 그런 새엄마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새엄마의 구박과 차별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아빠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못된 새엄마보다 다 알면서 방관하는 아빠가 더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렇게 서러운 시간을 견디며 저는 수험생이 되었어요. 다행히 공부는 나름 재미있고 잘하는 편이라 학원에 다니지 못했음에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서울에 이름 있는 학교에 합격했음에도 새엄마는 저를 대학에 보낼 마음이 1도 없으셨어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싫어한다.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 그게 네 인생에도 좋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많이 배운 여자들 결국엔 남자 기죽이고 팔자새서 외롭다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사니? 아무리 잘난 여자여도 혼자 있으면 초라한 거라니까. 그리고 많이 배우면 뭐하니? 애 낳고 살림하면 다 똑같아지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많이도 바라지 않을게요. 딱 입학할 수 있는 한 학기 등록금만 해주세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딨니? 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아빠 망한 거 몰라? 우리 굶지 않고 사는 것도 다 내 덕이다. 이렇게 새엄마는 저에게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며 그냥 취직해서 돈이나 벌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저희 아빠는 새엄마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딨냐고.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외할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입학금만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빠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라도 제주도 할머니한테 연락하기만 해. 우린 이제 그 노인네랑은 상관없는 거야. 아빠가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그 노인네가 치사하게 돈줄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 노인네한테 연락하는 순간 너랑 나랑 끝인 줄 알아. 알겠어? 라고 하는데 차마 외할머니한테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외할머니도 저를 받아주지 않고 아빠가 저를 버린다면 저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될 테니 그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가장 서럽고 속상하기 그지없는데 그러다 제가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새엄마의 친딸인 동생이 수도권 전문대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새엄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동생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집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는데 새엄마는 동생에게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며 저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심지어 요즘은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 떠들고 다니시는데 그때 느꼈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허수아비 같았던 저희 아빠는 새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는 새엄마한테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새엄마는 마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듯 저를 무시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살려면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이 사람들과 평생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며칠 뒤 계획하에 저는 집을 나왔고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허름하긴 했어도 소중한 보금자리인 고시원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벌어 대학에 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는 없었으니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시 제 몸무게가
36kg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먹는 것도 아끼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때 돈을 번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죠. 새엄마 말처럼 여자도 배워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년이란 시간 동안 딱 죽지 않을 만큼 일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생활을 했더니 저는 먼저 붙었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기쁨도 그리 길진 않았어요. 이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솔직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손으로 등록금까지 벌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제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은 장학금을 받는 정도는 되지 않았는데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해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건지 기적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라 저랑 같은 곳에서 일하기는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냥 아우라부터 다른 사람이었죠. 게다가 어찌나 사람이 반듯한지 저 남자의 여자친구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여자가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야 제 상황이 그러니 좋아하는 티도 내지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내 나 혜정씨 좋아하는데 계속 좋아해도 돼요? 라는 그의 수줍은 고백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으로 세상이 내 편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제 상황을 알면 감정도 변할 것만 같아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본의 아니게 남편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었어요. 혜정씨, 아무래도 내가 혜정씨한테 부담을 줬나 봐요. 나는 그냥 내 감정을 이야기한 건데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우리 앞으로도 그냥 예전처럼 동료로 잘 지내요. 나 혜정씨랑 불편해지는 거 싫은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집 문제가 좀 복잡해요. 새엄마랑 이복 동생이 있는데 저는 난감하고 어려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대학 문제로 집을 나온 상황이었고 고하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과거의 일이라고 열심히 피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앞으로는 그 사람들과 어떤 이유에서도 만날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겐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남편은 이내 상처 많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버텼어요. 나는 상상도 안 되는데. 혜정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혜정씨를 좋아하게 됐나? 내가 원래 씩씩한 여자가 이상형이라 라고 말해주는데 그 이후 저는 돌아가신 엄마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행복하면서도 혹여 이 사람을 놓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자존감이라고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남편과 헤어진다면 이젠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이런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마음껏 제 마음도 표현하지 못했는데